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이라고.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말도 줄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느낄 때, 이건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남편이 싫어진다는 여성들의 그 감정의 정체와 그 간격을 좁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외롭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 안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인간하고는 이제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 우리 또래 여성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줄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속으로 그것이 편안함이 아닐 것인데라며 의구심을 갖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에게 간섭만 안 하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 가장 못된 버릇이 하나 생긴답니다. 그것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젊었을 때 아내의 잔소리가 지겹도록 싫어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선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핀잔이 수위가 높아질수록 남편은 그저 말 안 하기에 돌입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내심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걸맞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헤어스타일이 변한 것에 대한 간단한 반응. 미용실 다녀왔나 봐. 훨씬 이뻐 보이네.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하긴 저희 사촌은 아내가 염색하고 파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몰랐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다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알아차렸다고 하니 그 부부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지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외롭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답하니 그 사이에 놓인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건 단순히 말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낙차, 즉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아이들 챙기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장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던 시절엔 대화가 없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었고 생활이 곧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여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더 커집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 오가는 말이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서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슨 프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봅니다. 한 집에 둘이 있는데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로 사는 것 같은 기분. 아내는 속으로 이런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할까? 내가 아프다면 눈치나 챌까? 여성들에게 이러한 외로움은 낯설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그저 바빠서 대화를 미뤘고 젊을 때는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조용히 있는 걸 아내는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내가 혼잣말을 삼키는 걸 남편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인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한 침묵이다. 싸움은 아직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지만
말조차 멈춘 순간은 이미 서로를 포기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싸우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조차 사라진 침묵, 그건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남편도 사실은 외롭습니다. 다만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 괜찮아. 나는 원래 말이 없잖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도 감정을 꺼내는 방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편도 아내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으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식탁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계신가요?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데 서로 다른 세상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침묵을 단순한 편안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남편에게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도 큰 변화도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길 하나, 작은 미소 하나가 다시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막에서는 그저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이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세대 부부들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벽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68세 김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아이들 다 출가하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외로운 건 자신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애들 챙기느라 대화가 없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아침밥 차리고, 점심이면 도시락 준비하고, 저녁이면 숙제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남편은 마치 피하듯 반응합니다. 며칠 전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물었답니다. 왜 말을 안 해? 어디 아파? 그 순간 은자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분명히 대화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와도 입 밖으로 내면 그저 공허하게 흩어질 것 같으니까요. 도봉구에 사는 66세 이경자 씨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공간에 있는데 정작 더 외로워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이경자 씨는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 목소리나 들리고 있는 걸까? 말을 붙여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응. 그래. 짧은 3마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아프면 이 사람 알기는 할까? 옆에 있는데도 기척조차 없는 것 같은 공허함. 숨소리만 들리고 기계음만 가득한 집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립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부보다 아이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생계에, 아내는 살림과 육아에. 늘 아이들이 대화의 중심이었고 집안일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에 남은 건 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설어졌습니다. 이 낯설음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도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시장에 다녀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고개 한 번 안 드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건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존재감이 있나? 하는 허무함입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도 거창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신호. 수고했어. 오늘 좀 힘들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이 없어서 생긴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어도 더 외로울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신호라도 보내는 겁니다.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자고, 같이 산책을 하자고, 오늘따라 새소리가 크네 하고 건네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여성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습니까? 남편 눈치 보며 아이들 앞에서 참고 집안 평화를 위해 삼켜온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 침묵을 그냥 두지 마세요. 조그만 신호 하나로 그 긴 침묵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남편이 먼저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내는 작은 신호가 이 텅 빈 공간에 온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가장 크게 다치게 하는 건 뭘까요? 놀랍게도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를 몰라주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수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은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옷가게에서 예쁜 스카프를 고르고 여행지까지 계획했지요. 이번엔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갔다 오니까 기분 풀렸지? 그 순간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답니다. 난 그냥 기분 좋아졌으면 해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싫은 말이었을까?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줘도 결국은 내가 풀려야 한다는 거구나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수남 씨는 가슴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인데 아내는 정반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같이 느껴주길 바랐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 이것저것 챙겼는데 정작 상대는 그게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 세대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으라고 한 건데 왜 그래? 난 너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바꾸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아내들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선물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치료자다.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편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느껴주는 한마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남편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아내가 마음을 열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다정한 눈길을 보내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보다 의도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요. 내가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 싫으면 말고. 이렇게 의도를 먼저 전하면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느껴집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반찬을 집어들 때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 입맛 맞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싫으면 그냥 놔둬.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됐어. 그거 괜찮네. 먹어볼게. 그 순간 서로의 얼굴에 피식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건 사소한 대화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었습니다. 여성 청취자 여러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나는 잘해주고 싶었던 건데 왜 남편은 몰라줄까? 정말 필요한 건 공감인데 왜 그걸 안 해줄까? 이 답답함은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내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남편들이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벽을 조금씩 허무는 겁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 부부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남편의 눈이 조금씩 열립니다. 아, 내가 해주려던 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었구나. 내 아내가 원하는 건 내 대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나는 자꾸 초라해질까? 경북 안동에 사는 정미자 씨가 했던 말입니다. 늘 같은 집, 같은 남편, 같은 하루. 달라진 건 없는데 자신만 더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종일 같은 옷차림으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은 말없이 신문을 보다가 그릇만 내려놓고 일어나고. 그 순간 미자 씨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 사실 이 감정은 남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누가 상처를 주어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뒤로 미뤄뒀던 나 자신이 이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가정 지키느라 늘 나중에 하고 미뤄뒀던 내 마음. 이제는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시간이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결코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잃어버린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보기. 그동안은 남편 기분이 먼저였고 집안의 평화가 먼저였습니다. 내 마음은 늘 마지막에 두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한 장을 넘기며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너 괜찮았니? 지금 마음은 좀 편하니? 이 짧은 질문이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여성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로 반응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는 연습, 그 힘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내가 고른 스카프 하나. 그 작은 선택이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당신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싼 선물도 거창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땠어? 하는 짧은 질문, 고맙다는 한마디, 그 작은 표현이 아내의 하루를 밝힙니다. 당신의 무심한 침묵은 아내에게 세상의 가장 큰 외로움이 되지만 당신의 한마디 따뜻한 말은 아내에게 세상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 그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너와 연결되고 싶어. 나는 지금도 내가 궁금해.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색하고 조금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다시 삶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판단 대신 느낌을 꺼내고 외로울 땐 작은 신호를 보내고 결과보다 과정을 물으며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보는 것. 이 4가지 작은 실천이 잃어버린 연결을 조금씩 되살려 줄 것입니다.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그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년기 부부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